안녕하세요. 민주입니다. 부모에게서 정서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지만 내 아이는 잘 키우고 싶은 당신에게 오늘의 영상을 보냅니다. 우리는 엮이는 가족 안에서 자라 내 마음과는 달리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 우리도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며 터득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나도 모르게 내 부모가 나에게 했던 양육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일이 있지 않으셨나요?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아이를 키우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말들이 무색해지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낮엔 아이들 앞에서 버럭하고 밤이 되면 후회하고 아이에게 미안해서 눈물 지으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달라져 보려고 영상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육아법을 배워 행동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좋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 마음에 구멍이 난 우리들은 금방 지치고 맙니다. 머리로는 다 알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맙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죄책감이 쌓이면서 죄책감이 건드려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변화하려는 시도조차 하기 두렵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를 대할 때 일관성 없이 잘해줬다 화냈다 무관심했다 하면서 대하는 일들이 늘어나 아이는 엄마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더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아이가 아무런 의도 없이 한 행동을 일부러 저런다고 생각하면서 아이의 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턴 진짜 지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내 마음이 아이와 같이 어린 마음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정서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심리상담 공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왜 그런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막연히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나처럼은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처럼 육아책이나 그 당시 푸르미 아빠의 강연 녹음 파일을 들으며 문제점을 찾으려 노력했었어요. 그러다가 심리상담 공부를 하면서 제 근본적인 문제점,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나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고 올바로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저는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사람처럼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첫 번째, 내 부모가 나에게 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도 아이에게 절대로 하지 말자. 두 번째,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아이에게 일관성 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만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자. 세 번째, 내가 아이를 키울 때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마음을 보살펴주자.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모의 정서적 학대를 받아 우울증 환자가 된 싱글맘인 제가 ADHD이고 소아우울증인 제 아이를 제대로 키워내서 일본 교토세이카 대학에 진학하도록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어떤 일을 겪어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한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려 노력하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ADHD 키우는 부모님들 다들 잘 아실 텐데 아이에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허무한 마음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에게 지치고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게 되고 참 힘든 시간들이죠. 만약 우리가 좋은 부모님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경험이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에겐 적어도 내가 내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만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부모보다는
나은 부모가 되고 싶고 적어도 내 아이에게는 온전한 사랑을 주려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양육 태도가 잘못된 양육 태도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 나쁜 것만이라도 하지 맙시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쁜 사랑이 뭔지 아니까 그걸 거름 삼고 거울 삼아 우리는 그것만은 하지 않는 나쁜 부모만은 면하는 걸 목표로 삼고 아이를 키웁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상대가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 같은 경험을 한 엄마들에게 해주는 얘기 중 하나가 좋은 부모 되고 싶으면 좋은 부모 되는 걸 포기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높은 기준의 좋은 부모 되고 싶어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차라리 나쁜 부모만 면하자. 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면 육아도 수월하고 내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죄책감에도 시달리게 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자신감도 붙고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일상의 선순환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쁜 부모 면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실수를 하고 수정 보완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 너무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으니 더더욱 미안하고 힘들죠. 그럴 때는 용기 있게 아이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아이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는 제대로 사과할 수 있는 당당한 아이로 자란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안하다고 엄마가 더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게 사과입니다. 절대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오늘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고민이 깊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화내고 일관성 없이 훈육하는 것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올바른 훈육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